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경의인고속도로 서울 쪽 서인천 부근 정체고요. 부천에서 신월까지도 속도 떨어집니다. 내 손안의 자동차 전문가 스마트 차량 관리 인포카 협찬 정보센터였습니다.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화요일 정치 파발마 두 분 막 도착했습니다. 먼저 지치지 않는 땡볼 봉보로봉봉 봉봉봉. 난 이제 지쳤어요 땡. 이번은 절대 안 지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지금 여의도에서 왔습니다. 여의도에서 뛰어왔습니까? 네, 뛰어왔습니다. 비 많이 안 옵니까? 지금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파발마입니다. 나는 봉침보다 만두가 좋아. 평론계 최민식. 누구냐 너? 안녕하십니까 최수영입니다. 예, 최수영 평론가는 어디서 뛰어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의도입니다. 여의도에서 왔습니다. 여의도에서 뭐 하다 왔어요? 놀다 왔어요. 어디 출연하고 오셨겠지. 예. 자, 청취자 여러분께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 먼저 드리고 시작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원내대표 연설을 했는데요. 국회의원 정수를 지금보다 10% 줄여서 30명 줄여갖고 일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월급도 주지 말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청취자 여러분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의 고견을 한 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두 분 추첨해서요. 선물도 드리고 중간중간에 소개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 이슈가 바로 이제 지금 요 얘기인데 대통령실에서 이제 수능 관련 대통령 발언 논란에 대해서 오늘 또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승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란이 되니까 대통령실에서 이게 갑자기 대통령의 발언이 어느 날 교육부 장관 만나면서 툭 튀어온 발언이 아니라 이게 사실 지난 3월부터 준비된 발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3월에 이주호 사회부 총리가 이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게 지난 2월 기준 우리 국내 총 사교육비 26조 원이다. 이게 네. 2007년 집계 이래 최대치였고 이게 지금 가구당 부담률이 어마어마하다. 이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윤 대통령에서 이번 사교육에 의존해서 풀 수 있는 그런 킬러 문항을 좀 배제해야 공교육에 좀 충실한 변별력 있는 수능이 좀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지시를 해서 당시 이제 혹시라도 이런 일들이 또 보도가 되면 또 혼란스러울까 봐 보완해 유지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번 6월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뭔가 교육시장에 시그널이 나갔어야 하는데 전혀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나가지 않다 보니까 도대체 그러면 공교육은 어디로 가게 되겠느냐 하면서 강력히 질책을 하면서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사교육을 내면 아주 불공정한 것이다 하면서 교육시장과 교육당국이 혹시 이렇게 카르텔이 된 거 아니냐고 강력 질책하게 된 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툭 튀어나온 발언이 아니라 아니, 준비된 발언이었고 조금 먼저 저 시장에 시그널을 줄려 했는데 이게 반영되지 않으니까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네, 근데 대통령의 수능 발언이 때 아닌 전문가들의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해박한 입시 전문가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 일각에서 박대출 정책위 의장도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앙지검장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면서 굉장히 그 말하자면 교육에 대한 그런 현안들을 좀 강도 높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해도가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교육이 과연 수사하면서 이렇게 다 체득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하기에는 너무 전문성 있는 분야라서 대통령께서 어쨌든 차근차근 준비하고 3월부터 시그널을 준 건 맞는데 이게 반영되지 않은 과정에서 오는 혼란은 어쨌든 정부 여당이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최소영 평론가 지금 살짝 돌려서 얘기했지만 전문가는 뭔 전문가예요? 아니 수사하면 전문가입니까? 그럼 검사는 봉침 막 날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 이게 수사하면 전문가라고 하면 검사는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해도가 있다. 이해도가 아니, 뭔 없다. 이해도가 이해도는 있어요? 없다는 아니 거지. 그 예. 조국 전 장관 사태 관련해 수사를 했다고 해서 그게 교육 전문가입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아니 내가 진짜 최소영 평론가 솔직히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라고요. 아니 이게 들어봐요.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이재용 부회장 이런 재벌들 수사하면 경제 전문가예요. 경영 전문가고. 이준석 대표가 한 말이고. 그러니까 그런 말이지 그 말이 맞지 틀립니까? 저기요 잠깐만요. 예. 유튜브 보시는 분이 비가 오니까 물만두가 생각납니다.
최수영 평론가 무리다 이렇게 청취자들이 그렇죠. 무리죠, 생각하시는 거 물. 아닙니까? 아니, 사실 제가 말도 좀 세게 날려보세요. 대통령께서 숫자도 저도 들어가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최수영의 대통령께서 교육 전문가란 말에 제가 동의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교육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보기엔 이해도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해도가 있고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굉장히 왜곡돼 있고 공교육 시장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잡겠다는 의지는 강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말하자면 세심하고 아주 정교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지 대통령께서 이제 막 갑자기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다만 이것이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라 3월부터 교육부 장관이 주문한 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이게 불씨가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이번 수능에서 내부적으로 이 문제가 정돈이 돼야지 대통령이 한마디를 뚝 던져놓으면요 이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대통령이 얘기하고 나서 교육부하고 약간 또 뉘앙스가 다른 얘기를 하면서도 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현장이나 아니면 학부모형들이나 아니면 수능을 대비하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지금 최수영 교수님이시잖아. 그렇죠. 교수님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수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수능 가지고 변별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학교 자체적으로 뭔가 다른 시험을 또 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만점 학생들이 많아지고 예컨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은 수능이 쉬워지면 만점자가 많이 나오니까.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각 대학별로 또 뭐 또 변별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자체 뭐 예를 들면 논술이든 아니면 이런 시험을 또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어떤 학생이 좋은 학생인지를 선별하기가 어렵잖아요. 면접만 갖고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뭐 예전에 본고사처럼 그런 형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대학 같은 경우도 보통 수시나 이런 거 정시 모집 규정을요 3, 4년 전에 올해 걸 만들어요. 그래야 왜냐면 학생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학생들이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돼서 수능 점수가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 상향되고 물수능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전에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다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거예요. 교육이 쉬운 건 아니에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 다시 또 이게 이제 수시보다는 정시가 강화가 되면서 이제 이게 수능 쪽으로 간 게 또 그렇게 이제 조국 사태 때문에 또 간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지금 너무 과열돼 있고 그다음에 공교육 고등학교 아이들이 저는 다 키웠습니다만은 사실 학교 가면 거의 존다 그래요. 왜냐하면 학원 가서 공부를 한다는 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왜곡된 건 바로 잡아야 하는데 수능이 5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어쨌든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에 하나인 교육개혁도 있지 않습니까? 포인트 여기 맞춰지는 게 맞아요. 아니 지금 초등학생들이 의대반 가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이 왜곡된 교육시장 바로 잡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최수영 평론가 지금 초등학생이 의대 공부하고 있다. 의대반 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부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교육이 치러질 수밖에 없는데. 그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정작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사고나 특목고 이 뭡니까 사교육의 경쟁의 온상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그냥 또 그대로 둔다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사교육을 없애려면 그런 부분부터 그걸 없애야 돼요. 소수정예라는 의미지 사교육은 아니잖아요. 아니 사실은. 거기 가려고 사교육을 그러니까 한다니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아니 이렇게 말을 왜곡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 평준화된 교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좀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수정예를 양성하는 것도 우리 사회에서 일부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너무 기능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아까도 최규 앵커님 아까 저 주요 그러니까 브리핑 하실 때 보니까 가구당 사교육 비율인가 금액이 뭐 70만 원인가 평균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70만 원. 정상적인 게 아닌 거죠. 이거는 아이들이 둘이 있으면 140, 150. 그러니까 이건 평균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특수 목적과 문제가 무슨 아닌 말인지 거죠. 알겠는데 그러려면 특수 목적고도 줄여야 되고 없애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걸 큰 틀에서 두 같이 번째, 놓고 봐야 된다는 또 얘기예요. 하나. 그러면 만약에 수능만 이렇게 하면 사교육을 안 할 것 같아요? 내신은 어떻게 할 건데요? 이렇게 되면 내신이 중요해져요 또. 그럼 내신 하려고 내신 때문에 학원 다니는 애들 많아요.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수능만을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게 아니고 학원 다니는 학생들 중에는 내신을 잘 관리하고 등급을 많이 높게 받기 위해서 다니는 학생도 많다니까요. 그럼 과연 없어지겠냐는 거예요 이게.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포인트로 볼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사교육의 절감에 대한 화두가 던져졌으니까 여기 이제 보완적으로 하면서 총체적으로 교육개혁에 대한 방향성을 마련해야 된다니까요. 예, 이 교육 문제는 뭐 항상 그렇잖아요. 100분 토론이 아니라 1박 2일 끝장 토론해도 결론이 안 나는 문제라는 이른바 이제 100년 대계라는 건데 저는 이런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막 들어갔을 무렵에 저희 세대는 79학번들은 예비고사라는 걸 보고 본고사를 국영고를 따로 봤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과외가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50이 들어서면서 뭐를 했느냐면 과외 금지를 시켰어. 사교육비 너무 많이 든다고.
그런데 과연 그 이후로 과외가 금지되겠느냐 이거지. 예? 음성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때 그때도. 과외로 고소득한 대학생들이 많다더라고요. 음성적으로 하니까 코스트가 더 높아진 거죠. 가격 대비 비용이. 하여튼 뭐 사교육 없는 나라 이거는 모든 국민이 바라는 바입니다만 네. 어쨌든 아이들 혼란에 안 빠뜨리면서 좀 잘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그리고 오늘 최진봉 교수 걱정하는 분들이 유독 많으시네. 최진봉 교수님 매일 열내지 마세요. 혈압 걱정돼요. 너무 빨라. 봉침이 안 보여요. 너무 속사포로서인데.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국회의원 정수 줄이자는 제안에 대한 청취자분들의 고견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무노무임 아마 요 말씀하신 거에 대한 의견이신 것 같고 대찬성합니다. 국회의원 더 줄여야죠. 할 일 없으니 만날 싸우죠. 말만 하지 말고 진짜로 줄여요. 대찬성입니다. 무봉급제도 찬성하고요. 국회의원 너무 많아요. 지지합니다. 줄이고 엄정하게 했으면 해요. 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오늘 대표 연설 허리케인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응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어제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에 의해서 이제 김기현 대표가 오전에 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어요. 저도 집에서 보고 왔거든요. 11시부터 뭐 KBS, MBC 다 지상파는 생중계하죠. 물론이고 생중계하더라고요. 모든 종편에서 일제히 라이브로 방송을 했는데 근데 뭐 중간에 처음에는 잔잔히 가다가 어떤 청년의 헤어진 구두를 보면서 눈물이 아프다 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운동권 투사같이 막 열변을 토하기 시작하는데 자 먼저 주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3대 정치 쇄신 공약을 야당에게 제안합니다. 국회의원 영수 10% 감축에 나섭시다.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많다고 하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진짜로 포기합시다. 네. 자 주요 이슈만 저희가 좀 편집해서 들려드리는데 최승평 의원가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오늘 그 세 가지 핵심적으로 제시했어요. 첫 번째가 국회의원 현행 300명이잖아요. 10% 줄이자. 너무 많다. 이게 입법 과잉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제 줄이는데 지역구를 줄이자는 건지 비례를 줄이자는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이건 여야 합의를 해야 되는 네. 거니까요. 두 번째,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하자.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 거론하면서 김남국 의원처럼 한 달 동안 무단결근해도 세비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 하지 말자라고 이제 사실 이게 법안도 발의됐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하자. 왜냐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50명이 이미 그 제안서를 냈으니까 그래서 야당이 그런 같이 한다면 여야 합의로 하겠다. 이 세 네. 가지가 핵심적인 얘기였습니다. 이게 그러면 앞으로 야당하고 정개특위를 다시 구성해서 이런 문제가 이제 총선이 1년도 안 남은 상황인데 어때요? 근데 현실적으로? 저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또 여야가 합의하면 되는데 이미 지난번 1년 전에 했던 정개특위가 그냥 위야무야 돼버린 상황에서 이걸로 해서 또 원포인트 또 개헌하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뭐 좀 그렇습니다. 저는. 네. 아니,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못해요. 못하는 거 알면서 얘기한 거예요. 김기현 대표가 지금 뭐 물론 이제 청취자분들은 속 시원하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저도 동의해요. 그러나 이건 불가능해요. 지금 총선이 몇 개월 남지 10개월도 안 남았어요. 김기현 대표가 모르고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포퓰리즘이에요. 포퓰리즘. 그렇게 말 많이 하는 포퓰리즘. 네. 어떻게 이제 뭔가 좀 국면 전환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 본인이 성과가 없으니까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용산 대통령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분 아닌가 이런 비판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듣는 분들한테 국민들한테는 뭔가 속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 거의 없고요. 지금 국회 정개특위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도 막판까지 하고 있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났어요. 지금 현재 가까이 간 게 결국은 이제 선거제를 어떻게 바꿀 거냐, 도농복합정으로 갈까, 요 정도만 지금 합의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 만약에 의원 정수 줄이는 거 다시 들어가 보세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정치적 수사이고 실현 가능성 거의 없다 이렇게 가야 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향은 맞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번 건 안 되더라도 각 당의 공약으로 해서 22대 총선 끝나고 나서 협의하자고 있고 서로 양당 공약했으면 근데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들은 총선 앞두고는 항상들 해요. 얘기하죠. 근데 또 새 국회가 구성되면 또 사라지죠. 없던 일로 가고. 그래서 저는 공약을 걸고 여야가 같이 국민에게 평가를 좀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도 반대예요. 줄이는 거 찬성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땐 김기현 대표가 본인 생각을 얘기하신 거지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가 동의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그런데 봅니다. 의원 정수 줄이는 거는 조금 이제 저기 문제가 있지만 문호동 무임금은 이건 법안으로 가능해요. 그건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지. 이건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의원 정수 줄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체포 특권 그러니까 의원 정수는 그거는 사실 저도 거의 쉽지 않다고 어려워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체포 특권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자기 포기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오늘 김기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국민 앞에 또 사과는 전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김 대표의 평가에 어디 동의들 하세요? 어때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말을 바꿨잖아요. 대선 때 불체포 특권 얘기해놓고 그 시행하지 않다가 그 중요한 거 4개 다 지나가 넣어서 이제 본인에게 대해서 다시 날라올 것들은 조금 법리적으로 제가 보기 한번 해볼 만하다 판단했는지 얘기하니까 정말 이거는 조금 약간 기회를 본 것 같았지만 어쨌든 늦었지만 그래도 이런 불체포 특권 포기는 정말 이거는 국회의원도 국민 앞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예. 저는 뭐 만시지탄 저도 그것도 동의합니다. 뭐 만시지탄이에요. 그냥 늦었지만 잘한 거예요. 아니, 늦었지만 잘했어요. 아니 늦은 거 아니고 잘한 거고요. 그러니까 법 절차에 따라서 예전에 이제 그 불체포 특권 관련해서 투표를 한 것이고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니, 잘못된 건 아닌데 네, 법적으로 있는 조항들을 한 것이고 본인이 근데 하겠다고 했던 걸 시도하지 않았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대선 과정에서 그런 얘기 했던 건 시도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이해를 할 것 같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걸 했다고 해서 그게 불법적인 일이나 잘못된 행동을 그렇죠. 했다고 보지는 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부수를 던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비명계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지금 뭐 방탄국회니 뭐 그다음에 사법 리스크니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들도 이 불체포 특권 포기한 거에 대한 입장이 좀 호의적이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대체로 호의적이죠. 왜냐하면 이제 사법 리스크를 계속 강조를 했었잖아요. 본인 저는 사법 리스크가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제 비명계는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공격할 수도 없고 검찰도 이제 함부로 구속영장 청구 못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어제 35조 추경해야 된다 그랬는데 김기현 대표는 무슨 소리냐 지금 돈도 없는데 추경 못한다.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 코로나 때 추경 얼마나 했습니까? 그때는 또 위기였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그 당시 경제가 파탄되고 마비되니까 그래서 한 거예요. 해서 뭐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많이 풀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 말까지 추경 한번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추경하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우리 재정 건전성이 너무 악화됐어요. 결국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 올린 게 시중에 과도하게 풀린 돈 회수하기 위해서 금리 올린 거 아닙니까? 다시 또 돈을 풀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돈을 푸는 이유가 본인의 기본소득 때문에 그걸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는 후한무치죠.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아니 재정 건전성이 잘 알고 얘기하세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부채 비율이 낮아요. 아니, 일본이랑 그게 미국보다. 아니 그게 OECD 국가 자꾸 기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는 기준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를 수 예. 있다고 봐요. 그러면 다를 수 예.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정말로 재정 건전성이 다른 나라보다 나쁘냐 그렇게 보는 학자들은 거의 없어요. 경제학자가. 부채 비율 높아요. 지금.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높은 높아요. 것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럼 우리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높냐 그렇게 보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그럼 가계부채는 어떤 줄 아세요? 가장 높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그만큼 높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자율도 올라가고 있는데 서민들은 거의 죽을 맛이란 얘기예요. 아니, 그래서 또 돈을 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금리가 인상되면 가장 또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이 또 서민이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려우면 내수가 줄어들고 내수가 줄어들면 경제가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수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가 돌아가게 만들어야죠. 기업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럼 돈 빌리면 네. 안 좋은 걸 모르겠습니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러나 네. 어쨌든 금리 인상의 최대 피해자는 또 서민입니다. 이 모순을 또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두 분 견해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국회의원 정수 줄이자는 제안 무노무임하자 하는 제안 청취자분들 고견 또 몇 분 소개합니다. 사이다 같은 말이긴 한데 정말 가능할까요? 저기요 말만 하지 말고 실행에 옮기세요. 펴의식한 아무 말 대잔치 그만 좀 합시다. 안 믿습니다. 줄이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죠. 되지도 않은 일 생색만 내는 것 같네요. 조금 전에 소개해드릴 때는 전부 김기현 대표 칭찬하는 문자였는데 지금 소개해드린 문자는 아까와는 결이 좀 다릅니다. 자, 후쿠시마 오염수 좀 얘기해 볼게요. 이 정부가 오늘 1일 브리핑에서 일본 오염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문제는 별개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박구현 그 국무조선실 1차장이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금지하는 거는
원전 사고 이후에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누출돼서 환경오염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거고 앞으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오염수 방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을 안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설령 오염수 방류가 이 문제는 별개고 어찌되었건 정부는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이 동의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는 건 금지하겠다. 그렇게 밝힌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러면서 뒤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이 말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국무 1차장이 박구현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후쿠시마 인근 해역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국민들이 인정할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이 뭡니까?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국민들이 인정할 때라고 그랬는데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것을 IAEA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공인됐다고 주장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네. 저 국민이 인정할 때까지라는 조항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을 그러니까 우리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정조사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부분에서 여야가 이제 시기를 놓고 다투긴 한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가 있다는 건 여론조사 같은 것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그런 것도 되는데 보고 하겠다는 거죠. 제 생각엔 안 하고도 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오늘 있다는 거예요. 김기현 여당 대표의 얘기 중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으니까 네. 앞으로 뭐 정부 여당 한번 보는 걸로 하고요. 네. 그리고 근데 오늘 오전에 또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뉴스 중에 하나가 이 얘기인데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 강연에서 말이에요. 국내 원자력 전문가입니다. 네. 네. 일본 오염수 방류 후에 100년을 살아도 영향이 없다. 삼중수소라는 게 있지만 뭐 크게 인체에 영향 없다. 이런 지금까지와는 완전 다른 견해의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삼중수소 같은 경우는 결국 이게 저기 말하자면 물이기 때문에 이게 날아가고 나면 이게 남아나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금 사제 같은 경우도 큰 문제가 없고 지금 한강수를 떠서 측정을 해도 사실은 1리터에 1베크렐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게 큰 문제처럼 부각되고 있는데 조금 침소봉대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능 얘기하다가 왜 킬러 문항 그러잖아요. 네. 저한테는 정말 킬러 문항 같은 이야기예요. 네? 이게 정답이 과연 아니. 뭘까?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분 일단 뭐 이분의 주장이니까 그대로 저는 뭐 더 이상 그래도 과학자인데. 과학자인데 이분의 전공이 뭐예요? 원자력공학이에요. 원자력공학. 이분이 원자력공학과 학사, 원자력공학과 석사, 원자력공학과 박사 하셨어요. 예. 원자력공학과가 우리의 건강을 제대로 잘 분석하고 판단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공학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죠. 그걸 제가 부인하는 거 아니고요. 그 분야는 전문가시겠죠. 그러나 이런 삼중수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식품에 들어갔을 때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하는 부분에서는 또 다른 전문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그럼 인정해야 되나요? 같이 해야 된다는 거지 내 말은. 그러니까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신체에 들어갔을 때 인체에 들어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분석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단순히 삼중수소라고 하는 것이 원자력 공학 분야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끝날 게 아니라 이것이 음식물에 들어 또 축적해서 뭐 30년 40년 동안 계속 축적됐을 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이게 해양 오염과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하는 부분을 다양한 과학자들이 함께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김기현 대표 원내대표 연설에도 보니까 이 과학이다 이거는 그렇죠. 괴담을 퍼뜨리지 말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과정이 그렇잖아요. 이제는 오염수라고도 안 부르겠다. 이제는 핵 폐기물이라고 폐수라고 부르겠다는데 그게 괴담인 거예요. 무슨 뭐가 이게 괴담이에요? 핵 폐수입니까? 이미 핵폐수죠. 알프스를 거쳐서 나와 다 정제된 물인데 그게 어떻게 핵 폐수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이밍을 하고 프레이밍을 짜가지고 국민에게 선동하는 거 그런 악의적인 공격은 제1야당 대표가 할 게 아닌 선동이 거죠. 아니고 제가 두 분도 다 말씀드렸지만 문과생이잖아. 원자력공학과 그러니까 제 말은 원자력 공학이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근데 논의를 얘기 해야 하는 하나만. 거예요. 근데 정작 일본에서는 말이죠. 오염수 방류에 반대 여론이 더 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후쿠시마 어민들 같은 경우에 예전에도 계속 반대했어요. 방류하지 말라고. 그리고 일본 채북된 홋카이도 있잖아요. 북해도 네. 어민이 오염수를 계속 보관하고 해양 방류에 다른 방법을 검토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정부에. 왜냐하면 이게 다른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일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돈을 아끼겠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바다가 자기들 하수구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대체? 자기들 돈 아끼려고 전 세계 국민들을 전 세계인들을 알겠습니다. 위험에 빠뜨립니까? 자, 짤막하게 한마디만 더 하시고. 아니 그건 일본이 방류하기로 했으니까 일본에서 반대하는 건 일본 편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일본이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검증될 때까지 안 받으면 알겠습니다. 그만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두 분도 이제 한 줄 평해 주세요. 먼저 최진봉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할 수 없는 일을 왜 자꾸 하겠다고 그렇게 포퓰리즘적 발언을 하십니까? 교수님 고민 좀 해주세요. DP도 고민했거든요. 자, 최수영 평론가 해주세요. 3, 2, 1.
무노동 무임금 국회의원한테 적용하는 거 맞습니다. 꼭 실현하십시오. 좀 더 창의적으로 해주세요. 창의가 없어. 자, 정치 밥알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평론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문자 많이들 참여해 주셨는데요. 두 분 추첨했습니다. 0912 4586 두 분께 조그만 선물 보내드릴게요. 2부 끝곡 이 노래입니다. 박주희 딱이야. 어쩐지 딱 내 눈에 들어오더라.